그래서 7장의 소리가 제품 사양과 제품 프로토콜에서 1절에서는 VOC에 대한 이야기, 2절에서는 품질 기능 전개, QFD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제품 사양, 사양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한지연, 사양이 영어로 뭐라 하겠어요? 스펙. 뭐의 약자예요? 스페시피케이션, 사양. 다른 말로 뭐라 하겠어요? 규격. 다른 말로 네, 이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참 웃었죠? 뭐 있었어요? 시방서라고 하는 말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시방서란 말 많이 썼어요. 시방서. 사양, 규격, 시방. 네 번째는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대한 우리 지금 우리 교과서의 이 모델인데 오늘은 이제 제품 개발 쪽에 앞에 품질 기능 전개 쪽 제품 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8장에서는 제품 구조, 제품 설계에 대한 얘기하고 9장, 10장까지가 지금 테스트 마케팅 지식지산권까지입니다. 1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VOC, 고객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Voice of the Customer. 고객의 목소리라는, 고객의 소리라는 하는 게 뭐냐? 고객의 소리라는 갖다가 여기 정확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객의 소리는 고객이 표현하거나 또는 고객이 표현하지 않는 욕구나 요구 사항을 갖다가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 용어 중에 하나가 고객의 소리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기대 또는 고객이 선호하는 것 또는 불만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포착하는 하나의 심층의 프로세스다. 이게 바로 고객의 소리다. 이러한 고객의 소리의 VOC는 어떤 유용성이 있느냐, 어떤 유용한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하느냐. 첫 번째는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특징, 피처, 편익, 베니핏, 특징이나 편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이 VOC가 알려준다. 세 번째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은 기대나 약속. 내가 지난번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 차이점이 있겠죠.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뭐가 차이점이 있다겠죠? 허진혁, 기대하는 게 확률이 높아요? 바라는 게 확률이 높아요? 시험 보고 나서 나 기대해 라고 하는 말, 시험 보고 나서 나 바라고 있어. 어떤 게 더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커요? 응? 80%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난 기대한다. 근데 20% 정도면 우리가 바라는 표현을 써요. 기대가 훨씬 확률적으로는 더 높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네 번째는 증가된 만족에 대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 이러한 VOC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하는데도 VOC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이런 신제품 개발팀이 향후에 어떤 진행하는 여러 가지 공통의 언어 차원에서도 VOC가 도움이 되고요. 신제품에 대한 적절한 설계 사양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인풋 데이터로도 VOC가 유용한 정보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제품 혁신을 위한 매우 유용한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VOC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VOC, 고객의 목소리, 고객의 소리를 우리가 조사하는 이유는 뭘까? 네, 5가지인데 한 가지는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또는 추가와 특징을 우리가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VOC 조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VOC 조사를 잘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사의 수익을 갖다가 맥스마이즈, 극대화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표현한 욕구와 필요를 확인하고 서열화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문제와 제품의 사양을 서열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품의 컨셉이나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요청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VOC를 조사하게 된다. 이러한 VOC의 4가지 측면이라고 하면 하나는 고객의 욕구라고 하는 측면, 또 이러한 VOC는 계층, 하이라키라고 하죠. 하이라키, 계층적 구조를 갖는다.
또 세 번째는 VOC는 욕구에 있어서 우선순위, 어떤 게 더 욕구가 큰지, 순위가 앞에인지 뒤에인지. 네 번째는 우리가 성능에 대한 어떤 지각, 이런 네 가지 측면을 갖는 게 바로 VOC다. 그 하나하나 보면 고객의 욕구라고 하는 건 뭐냐? 고객 욕구는 고객 자신의 언어나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서 충족되는 편의계를 갖다가 기술하는데 이 고객 욕구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고객이 자신의 어떤 눈, 뷰포인트죠. 지각의 렌즈로 우리가 본다는 측면에서 렌즈 모델이라고 한다. 지금 그림 7-1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뭐냐면, 제품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있으면 그 특징은 제품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죠. 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과 관련된 광고나 포장이나 가격이나 구전이나 사회적 맥락, 이런 것들이 제품 특징과 함께 뭘 형성하냐면 그 제품에 대한 지각, 퍼셉션을 형성하게 되고, 그 지각에 의해서 결국은 어떤 제품에 대한 선호를 가지게 되면 그 선호가 좋은 태도를 형성해서 결국은 이제 구매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까 VOC의 두 번째 측면은 계층적 구조에서 계층적 구조. 그래서 계층적 구조는 뭐냐? 고객의 소리라고 하는 게 그 욕구를 보면 1차 욕구가 있고 2차 욕구가 있고 3차 욕구가 있는 것처럼 단계적인 하이라키를 구성한다. 각각의 1차 욕구가 있으면 그 1차 욕구는 3개 내지 4개, 10개 정도의 2차 욕구로 일반적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다. 또 2차 욕구는 1차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더 상세하게 우리가 기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1차 욕구가 나오고 2차 욕구를 가지게 되면 그 욕구를 갖다가 만족시킬 수 있는 광고, 카피 같은 것들을 거기에 따라서 개발할 수가 있고, 또 상세한 욕구로 알려진 3차 욕구를 통해서 더 많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떤 고객 욕구에 대한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욕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욕구보다 고객에게 더 높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내가 항상 했듯이 여러분, 인간은 뭐 할 수 있냐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배정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 없어? 한전하고 김면이 있으면 누가 더 친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요. 다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은 바보라니까. 인간은 지금 옆에서 면전에서 내가 얘보다 더 친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말하기가 뭐해서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번 정했다고 해서 어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왜? 오늘 점심 마시는 거 하시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누가 하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민주, 우선순위를 정하시는데 뭘 못 정하나? 박혜원이하고 안정민 중에서 안정민이가 박혜원보다 3배 더 좋아,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수와 기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배라고 하는 건 기수인데, 기수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서열은 정할 수 있어. 강민주가 분명히 박혜원보다는 안정민이 더 친하잖아, 내가 보기에. 그러면 안정민이가 박혜원보다 몇 배 친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할 수 있어 없어? 응? 아니, 할 수 있어 없어? 얘기를 해봐. 몇 배 친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순서는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기수를 정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어려워도 어떤 사람은 가능할까요? 경험이 많거나 상당한 지력이 있거나 도인 수준에 올라가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가능하죠. 거의 그렇죠? 아마 강민주는 보면 몇 배가 친하다고 말할 거라고 내가 말은 쓸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서수는 정할 수 있는데 기수를 정하는 건 쉽지 않지만, 다 못하는 게 아니라 수준이 올라가면 상당한 정도로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만 하면 안 돼요. 예. 하여튼 우리가 서열은 정할 수 있어요. 욕구의 우선순위는 그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성능에 대한 고객 지각, 퍼셉션에 대한 지각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제품의 성능을 어떻게 지각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VOC의 탐색 절차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대로 포착하고 분석하고 조치하고 추적하는 거예요. 뭐 추적하는 것부터 설명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결과를 점검하는 게 모니터 추적하는 것이고, 조치 액트는 실시간적으로 통찰력에 대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배정은 공부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암기하는 거. 박혜원, 부자 되는 방법은 뭐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부자 되는 방법은 본인이 알고 있는 부자 되는 방법을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실천하는 거.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공부 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 황민주 간단하잖아. 공부 잘하는 방법은 뭐 있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한다. 두 번째 뭐였어요? 시험 공부할 때 남들보다 시험 공부하는 시간을 길게 한다. 그리고 그냥 길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면서 길게 한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점수가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실천했느냐, 행동하죠. 그러니까 건강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건강하는 방법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건강한 거 어떤 거 해요? 음식은 많이 먹지 않는다, 소식한다. 운동은 많이 한다. 그렇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버는 거하고 쓰는 것 중 어떤 것만 하면 돼요? 버는 게 쓰는 것보다 많아야 부자 되는 거죠. 배정은 너는 버는 게 많아, 쓰는 게 많아.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돈 벌기 시작하면 버는 게 많게 할 거야, 쓰는 게 많이 할 거야? 버는 거에 몇 퍼센트, 얼마를 쓸 거예요? 몇 퍼센트를? 지금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어요? 버는 거에 반. 반을 쓴다고 생각하죠. 김미연이는 몇 퍼센트 쓰려고 그래요? 90% 쓰려고 그래요? 30%만 쓰려고 그래요? 60%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배정은이하고 김미연이는 나중에 비교하면 그 10%만큼 누가 많아요? 배정은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버는 거와 쓰는 거의 비율을 내가 갭을 늘리면 늘릴수록, 나는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3분의 1쯤 쓰는 사람 같아요. 월급이 100만 원일 때는 100만 원 중에서 30%는 쓰고 70%는 조금 먹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버는 거에 한 얼마쯤 저축하나?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겠는데 하여튼 30%는 쓰고 70%는 저축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인생 사는 게. 그렇죠? 건강하는 방법, 행동하는 거. 부자 되는 방법, 알고 있는 부자 되는 방법을 실천하는 거.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건강하는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건강한 방법을 실천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음식은 덜 먹고 운동은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몇 발짝 걸었어요? 10월 달에 56만 지금 2천 걸었어요. 하루에 몇만 보 걸었어요? 2만 보. 삼성 헬스에 그 세계에서 도전한 사람이 140만 명 중에 내 몇 등 있겠어요? 그 정도가. 감이 안 오죠? 2% 정도, 2%. 그럼 아마 내 나이로 따지면 내가 0.5%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단한 거죠. 건강한 방법은 운동은 많이 하고 먹는 것은 적게 먹는 거. 근데 적게 먹는 게 쉽지 않죠. 왜? 자기가 음식이 맛있는 사람이 있어요. 맛이 없는 사람이 있고. 나는 맛있어요, 항상. 1년 365일 동안 맛이 없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되 뭐 하면 돼요? 칼로리를 많이 활용하면 돼요.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운동을 많이 하는 방법. 남보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 첫 번째 그거죠. 공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IQ가 뭐 180, 170 이렇게.
근데 타고난 사람보다 누가 더 잘해요? 타고난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앞질러요. 노력하는 사람보다 누가 앞질러요? 즐기는 사람. 공부를 즐기는 사람. 간단해요. 네. 어느 대학 나왔느냐 아무 안 중요해요. 어느 대학 나왔으면 뭐해요? 어떻게 지내가? 성공한 사람은 과거가 어때요? 비참할수록 더 빛이 나요. 근데 실패한 사람은 어때요? 과거가 빛이 날수록 더 비참해져요. 이해가요? 네. 좋은 대학 나왔다 해서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좋은 대학 안 나오면 10년 동안, 대학 졸업하고 10년 동안만 자기가 남들보다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관련된 2-3시간씩만 하루에 하면 10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대부분이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대학 다 졸업하고 나서 10년 동안 마케팅 관련된 책도 읽고 한번 해보세요. 10년 후에는 어느새 내가 연봉 1억 이상의 전문가로 반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뭐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술 먹고 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것만 하면 10년 후에 뭐해요? 그냥 똑같은 연봉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그 다음에 분석은 아까 한 것처럼 핵심적인 통찰력을 얻은 후에 실시간으로 고객 의사를 분석하는 거예요. 포착하는 건 뭐냐? 고객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고객에게 질문을 하거나 또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고객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사의 웹사이트에다가 고객이 어떤 제품을 쓰고 나서 후기를 남기는 거 있죠. 또 불평하는 것, 또 요청사항 하는 것, 건의사항, 또 고객이 하는 이야기, 뭐 일화, 제안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고객의 소리를 갖다가 포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소리, 아까 그 등산과 관련되어 있는 고객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냐면 첫 번째, 등산하면서 이게 발바닥이 아프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발바닥. 언덕을 오를 때 미끄러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냥 일반 흙에서 미끄러지나요? 안 그렇죠? 우리가 넘어갈 때는 큰 돌에 넘어갑니까? 조그만 돌에 의해 넘어갑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큰 돌에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왜? 큰 돌 보이니까 피해가요. 그러나 조그만 돌을 잘못 밟으면, 이렇게 지나가고 등산하다가 요새 뭐 그 도토리나 상수리 잘못 밟으면 쭉 미끄러운 것처럼 작은 거에 의해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산할 때 발바닥이 안 아픈 것도 중요하고 또 미끄러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하산할 때는 무릎이 아픈 게 무릎이 언제까지 안 아파요? 아파요. 언제쯤 되면 등산할 때 내려올 때 무릎이 아플까요? 내 인생 경험으로 보면 50대 초반 어느 날 그 대둔산 갔다가 좀 뛰어 내려왔는데 그 계단을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걸을 수가 없더라고. 뒤로 들어와서 걸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냐면 벌써 50대 초반인데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인생 이제 재미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 조심하니까 병원 가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나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젊었을 때는 뛰어내려오든 뭐 하든 몰라요. 그러나 50대가 넘어가고 시작하면 무릎을 잘못 쓰면 엄청 아프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라고 하죠? 계단은 올라가기는 하되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15층 집인 사람이 평생 동안 매일 15층까지 걸어 올라가면 15년 더 살 거예요. 안 하는 사람보다. 근데 15층 올라가는 사람이 걸어서 내려오면 그 무릎을 엄청나게 다치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계단은 가급적이면은 작은 계단은 몇 층 안 되는 경우는 모르지만 계단은 내려올 때는 되게 엘리베이터 타는 게 좋습니다. 우리 건물 4층 정도는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4층 건물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 있죠. 자기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 한지연 내가 엘리베이터 타는 걸 별로 못 봤지. 거의 안 타요. 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한층 올라가는데 계단이 몇 개죠?
한 층 평균이 20개예요. 한 층 계단 올라가면 20개예요. 그러면 2층 올라가면은 3층에 내가 연구실이라고 하면 하루에 한 올라갈 때 40개죠. 그럼 하루에 왔다 갔다 해서 계단 한 100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여러분들도 혹시 아파트 저층에 살면 가급적 걸어 올라 다녀보세요. 훨씬 건강해지는 거. 인생에서 나이 먹어서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안정민. 나이 먹어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요? 1등이 건강이에요. 1등. 그건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학력이 많은 사람이나 뭐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조사를 하면 1등이 건강이에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남자는 배우자가 있는 거, 여자는 친구가 있는 걸 따져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세 번째는 먹고 살 만한 경제력이 있는 거. 이게 순서가 이렇게 가요, 순서가. 그러니까 건강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챙기거나 해야지 50대에서 하는 것은 거의 이미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하산할 때는 무릎이 아프다. 여러분들이 내가 무릎에 대한 얘기를 강의를 했어요, 이제. 뛰어내려오지 말 것. 계단에서 뛰어오지 말 것. 발목이 잘 삔다. 발목이 안 삘려고 못해요, 운동화가, 등산화가. 그 발목 위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등산화 묶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탄탄히 묶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등산화 하다가 끈이 풀려가지고 끈을 밟아가지고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끈이 잘 안 풀려야 되겠죠. 끈이 잘 안 풀리려면 물론 자기가 잘 매야 되는 거지만 그런 재질이어야 되겠죠. 미끈미끈해서 잘 풀린다고 하면.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건 왜 이렇게 넣는지 모르겠어요. 등산화가 남의 눈에 잘 띄어야 돼요, 안 띄어야 돼요? 이거보다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하고 잘 밸런스나 균형이 맞는 게 좋겠죠. 이 말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1절에서 VOC에 대한 얘기 했고요. 2절에서는 품질 기능 전개,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객의 욕구를 설계의 필요성으로 전환하는 게 이제 품질 기능 전개인데, 고객의 요구사항, 이건 우리가 고객의 목소리예요. 이것을 회사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 기술자들의 소리로 바꾸는 게 바로 품질 기능 전개인데, 요 QFD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품질 기준을 갖다가 계량화시켜서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인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기능, 전개 이 세 가지 요소가 품질, 기능, 전개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퀄리티,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기대를 갖다가 만족시키는 우수한 제품의 품질, 속성, 특성, 특징, 성능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 수행하는 것으로 측정 가능해야 된다. 디플로이먼트 전개는 누가 언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품질 기능 전개는 고객의 욕구를 갖다가 기술적인 요구 사항으로 바꾸는 게 바로 품질 기능 전개다. 김수민, 뭐라고? 품질 기능 전개는 고객의 욕구를 기술적인 요구 사항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한마디로 품질 기능 전개가 뭐냐? 고객의 욕구를 기술적 요구 사항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이 화살표 보세요. 고객의 욕구를 기술적인 요구 사항으로 바꾸는 게 바로 품질 기능 전개다. 품질 기능 전개를 해보는 목적은 뭐냐? 7, 8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의 욕구에 대해서 요걸 품질 기능 전개를 해보면 더 나게 이해할 수 있다. 고객의 욕구를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품의 품질과 고객 욕구를 어떻게 하면 일치시켜서 일치도를 갖다가 증가시킬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어떤 그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조직을 갖다가 더 좋은 조직으로 바꾸는 것.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설계가 끝나면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생산에 대한 개선도 잘 해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제품 개발 같은 거 하고 나서 이제 설계 변경이 가급적 덜 있어야 되는데 설계 변경이 많으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설계 변경을 덜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생산 준비와 관련된 문제를 감소시키는 거. 또는 사업의 기회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거.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큐멘테이션, 문서화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품질 기능 전개를 향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 기능 전개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N쪽에는 여러 가지 부서나 마케팅 부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뭐 기술 부서, 서비스 부서, 자금 물류 이런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서 간에 결국은 품질기능 전개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기 때문에 부문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협력의 결과로 오른쪽 결과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프로핏, 수익이 올라간다. 기업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수익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고객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결국은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수익을 내야 기업이 망하지 않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만족을 시킬 수 있고 또 고객들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 하고 또 불량이 감소되고 설계 오류가 감소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부문 간의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우리가 품질기능 전개를 수행할 때 쓰는 그림이 퀄리티 하우스, 품질이 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게 세모가 이제 뭐예요? 지붕이 지붕.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술적인 요구로 전환해서 품질이 집이라고 하는 하우스 오브 퀄리티, 품질이 집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품질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요구하고 그 고객의 요구에 대한 중요도,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설계의 특성, 또 고객 요구와 설계 특성과의 어떤 상호관계, 또 설계 특성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경쟁자의 제품하고 품질 특성에 대한 자기네 회사하고의 비교, 또 경쟁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고려해서 자기들이 설정한 각 설계 특성에 대한 목표치를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는 일람표가 바로 품질의 집입니다. 그래서 품질의 집의 모양을 보면 가장 왼쪽에 고객의 소리라고 하는 what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경쟁자와의 자기네 기업하고의 평가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 그 고객의 소리를 갖다가 가운데 부분이 뭐냐면 고객의 소리를 갖다가 기술적인 요구사항하고의 상관관계고요. 그 고객의 소리를 갖다가 기술로 결국은 바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인 요구사항, 하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의 맛을 갖다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저 기술적인 요구사항 하우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우로 바꿨을 때 그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고객의 소리 간의 어떤 릴레이션십, 상호관계가 그 요 빨간색 부분에 되는 것이고 저 위에 그 지붕 위에 루프, 지붕 위에 나와 있는 상호관계는 기술적인 요구 간의 상호관계, 기술적인 요구라고 기술적인 요구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어떤 상호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경쟁자에 대한 기술 평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 표 7-2를 보면은 기술적인 변수들의 비중과 목표값으로 표시가 되고 특성에 대한 중요도는 기술적 변수들에 대한 상대 비중으로 자사와 경쟁자의 등급 비교는